입니다. 오늘도 전화로 먼저 출발해 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종목 네. 어떤 거 오늘 궁금하세요? 삼성생명이고요. 네. 매수가는 매수가가? 79,000원이고 네. 20%입니다. 네. 제가 알고 싶은 것은요. 예. 지금 바닥을 쳤는지 그렇지 않으면 박스권이 앞으로도 계속 될는지 좀 알고 싶었어요. 시청자님 말씀해 주신 가격대가 109,000원 맞으시죠? 7만 예, 아니고 109,000원. 바닥을 찾아낸지가 궁금하시다면은 얼마 전에 마음고생하셨던 6만 원 아랫단, 58,000원대 얘기하시는 거죠? 바닥을 잡은 게 확실한지. 근데 매수가가 많이 높으셔가지고 언제 사셨어요, 송자님? 한 1년 됐어요. 오래되셨군요. 약간 허탈한 웃음을 지금 지으셨는데. 아니, 그래도 그 전에 샀다 팔았다 했는데. 예. 올해는 한 번도 그러지를 못해서 맨날 속아서 지금이면 올라갈까 하면 또 떨어지고. 지금이면 올라갈까 하면 또 떨어지고. 도대체 팔고 사지를 못했어요, 올해는. 지금 제가 봐도 지금 파실 수 있는 타이밍이 없었네요. 79,000원, 7만. 7만 원이 맞으세요. 79,000원. 네, 7. 다행이네요. 저는 지금 109,000원이신 줄 알고 너무 높으셔가지고. 109,000원이면 뭐 몇 년 전이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79,000원으로 수정해가지고 일단 궁금하신 게 바닥이 잡힌 건지, 그리고 이제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에 수익권에서 올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신 거죠? 네, 그리고 박스권인지 아직까지도 박스권인지. 그러게요. 금리 상승기인데. 알겠습니다. 답답함을 이제 앞으로는 조금 풀어줄 만한 속 시원한 시세 나올지 저도 궁금한데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네. 한성생명이 68,100원이 나오게 되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10만 원대이신 줄 알고 너무 좀 막막하실 것 같았는데 다행입니다. 79,000원대 진입을 하셨는데 속았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올릴 것 같았는데 계속 이게 빠져가지고 타이밍을 아예 못 잡으셨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수익권에서 한번 탐해볼 만한 시기를 만나실 수가 있으실까요? 신규 전문가님? 네, 제가 이제 보험주와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작년부터 이제 상담이 들어올 때마다 어떤 말씀 드렸냐면은 보험주는 보면은 삼성생명도 그렇지만은 코로나 때 이전 가격대를 훌쩍 뛰어넘지를 못한 종목들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에요. 네, 왜 이러냐면은 지금 그 회계 기준이 변경이 됩니다. IFRS 17로 내년부터 변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험업계 쪽에는 상당히 이제 이게 보험업계한테 좋은 거냐 나쁜 거냐에 대해서 막 이견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 거 자체가 불확실성이라서 지금 이제 뭐 물론 이제 보험업계 쪽에 뭐 금리 올라가니까 좋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중반부터 계속 빠졌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그런 불확실성을 투자자들이 잘 모르겠는데 뭐하러 투자하느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들고 있다 보면은 여기까지 이제 빠졌는데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실적들을 보고 여러 가지 이제 재무적인 현황들을 살펴보면은 보험업계가 이제는 그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에 준비를 한 듯이 보인다라는 리포트들이 요즘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바닥은 잡은 것 같아요. 단지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뭐 그 정고점을 넘어가지고 9만 원대 위쪽으로 갈 수 있느냐. 지금 리포트들 보면은 보통 이제 목표가가 8만 원에서 9만 원 사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고점까지는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는 건데, 근데 그 이후에는 살짝 좀 자신이 없는 톤이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한 7만 5천 원 단이면은 한번 막히지 않을까 싶어요. 7만 5천 원 단은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넘으려면은 뭔가 실적으로 보여주든지 아니면 정말 그 호재성 어떤 뉴스 같은 것들이 나오든지 해야 되는데 보험업계 호재성 뉴스가 될 만한 게 딱히 보이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예? 싼 거? 주가 싼 거? 주가 싼 거 뭐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주가가 정말 싸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밸류상으로 따져봤을 적에 예. 그러니까 삼성생명만 보더라도 뭐 재무적으로 보게 되면은 2018년도에 영업이익이 2조 3천억이었어요. 그 이후로 2조를 넘어간 적이 없고요. 작년에 2조 300억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 좀 그 실적 개선 부분도 확실하게 지금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저는 한 7만 5천 원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럼 그 부분에서는 일단 정리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런 박스권 매매를 뭐 샀다 팔았다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좀 느리게 움직이고 한 번씩 빠지면은 또 추세적으로 빠졌다가 또 이제 올라올 때 되면 힘들게 올라오고 또 불확실성이 많고 한 이런 종목들을 굳이 건드릴 필요가 있을까? 예, 좀 그렇게 샀다 팔았다 이렇게 단기 매매를 하시려면 오히려 좀 트렌디하고 약간 테마성을 지닌 종목들로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이 종목은 저는 목표가는 7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리는 좀 IFRS 가장 먼저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네.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핵심이 이제 부채를 산정하는 방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원가 기준에서 시가 기준으로 바뀐다면서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님 평가 좀 어떠세요? 리스크가 조금 더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엄청난 리스크라고들 얘기들을 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삼성생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험회사들이 부채 관리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갚았다 다시 또 뭐 다시 또 이제 뭐 그 빌리고 이런 형태로 다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지금은 좀 적응을 이제 한 것 같다라는 리포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리포트들이 많이 나와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정말 그럴까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일단은 생각하신 그 가격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도착 가능성 얘기해 주셨는데 뭔가 빠른 트렌디한 매매에는 조금 또 맞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고려해 주십사 하고 또 당부 남겨주셨거든요. 네,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성향에 맞게 잘 참고해 보시고 가격대 꼭 원하시는 가격대 빨리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삼성생명 먼저 봐드렸습니다. 제갈공명님, 네, 상사님 유튜브 게시판에 종목 올려놓고 저희 좀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유튜브 좀 살펴주세요. 박예린 캐스터. 네, 유튜브로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11님의 종목 진 매트릭스입니다. 매수가 11,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 갖고 계시네요. 어제 오늘 이 진 매트릭스 상승 랠리가 이어집니다. 특히 오늘 19% 가까이 올라오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원인은 알 수 없는 급성 감염 의심 사례가 전 세계에서 확인된 부분이 진 매트릭스 주가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일본 뇌염 백신 개발 사업자로 선정된 이 진 매트릭스가 맞춤 의료 진단 사업도 영위하고 질병을 진단하는 의료기기를 개발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재료들로 급등세를 보여줬지만 아직은 7,900원대입니다.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언제쯤 올라올 수 있을지 김영우 전문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진 매트릭스를 일단 11,000원에 가지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일단 진 매트릭스는 지금 종목 특성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중요한 게 지금 원숭이 두 창부터 시작을 해서 바이오주들의 일단 대시세를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HLB 그룹들의 그런 큰 매수세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원숭이 두 창 관련주들 특히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 역사적 거래량 터뜨리면서 계속해서 주가 상승을 했고요. 진매트릭스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 원숭이 두 창 그리고 지금 나온 게 또 이제 소화 급성 간염 원인 불명의 그런 소화 급성 간염이라고 합니다. 근데 진매트릭스가 마침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유의미한 그런 결과들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아래에서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나온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다시 추세를 돌릴 수 있는 그런 거래량 수준의 그런 많은 대량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인 저는 수익은 볼 수 있을 거다. 즉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해도 단기적인 수익은 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거래량들을 밑에서 잡아 나가시는 게 저는 지금 새로 신규 진입하시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에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진 매트릭스가 지금 어떻게 본다면 이 소화 급성 간염, 원인 불명이 모를 소화 급성 간염에 관련해서 이 테마주로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 11,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느냐라고 한다는 거는 저는 그 부분까지 올라가기는 좀 힘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이런 밑에서 나오는 그런 대량 거래량을 통해서 나오는 그 종목들을 보시면 보통 저는 기대 수익률을 보통 5%에서 10% 정도 가져갑니다. 진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 지금 시가총액이 뭐 1,460억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겁지 않은 종목으로 10%까지의 그런 기대 수익률을 좀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11,000원이라는 그런 구간을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좀 몰려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부담스러운 자리 아닌가. 즉 여기 만약에 이 오늘 나온 거래량을 더 뛰어넘는 즉 역사적인 거래량이 한 번 더 터져준다면 저는 시청자분께서는 진입가에서는 좀 이러한 종목들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5% 정도의 비중은 덜어가지고 좀 더 시세를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11,000원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 이런 매물대들을 좀 돌파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강한 거래량이 전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 오늘 나온 거래량은 이전에 이제
그 고요한 파도 속에서 나온 오랜만의 거래량이기 때문에 이거를 바탕으로 저는 오늘 바로 이제 세력의 물량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점을 발판 삼아서 11,000원까지 한번 올라갈 수 있을지, 그 기준은 오늘의 거래량을 더 뛰어넘는 그런 거래량이 나와준다면 플러스 요소로 가져가시고 진입가가 넘어가더라도 더 수익 실현을 바라보실 수 있다. 하지만 오늘 거래량 나온 이후에 단기적인 수익을 주고 나서 음봉과 함께 이런 거래량들이 또 터진다면 그거는 저는 그때부터 더 만약에 가져가신다면 더 긴 호흡을 가지고 가져가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봉과 함께 나오는 그런 거래량이 터졌을 때 시청자분은 좀 우호적인 흐름으로 가져가시면서 이거를 종목에 대한 그런 수익을 좀 기대를 해보시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님의 진 매트릭스 충분한 도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게시판하고 유튜브 좀 살펴볼까요, 박예린 캐스터? 네, 바로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KC텍입니다. 소원성취님의 종목인데요. KC텍 매수가 21,800원이고요. 10%의 비중 갖고 계시다고 하네요. KC텍 최근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웃도는 실적을 냈다는 평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실적은 좋은데도 주가가 좀처럼 오르지 않는다라고 댓글 남겨주신 것 같은데, 이 양호한 1분기와는 다르게 KC텍의 2분기는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투자 스케줄을 좀 살펴보면 디램 장비 비중이 높은 KC텍이 2분기 실적에 공백이 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시장의 우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KC텍 오늘 주가는 21,100원 가리키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요. 앞으로 이 종목에 대한 전망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알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말씀해 주셨네요. KC텍은 지금 1분기 실적은 잘 나왔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P3 투자가 아무래도 그 낸드 투자가 먼저 들어가요. 2분기 때 낸드 투자가 먼저 들어가고 디램 장비는 3분기부터 들어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KC텍은 보통 이제 디램 장비 넣기 때문에 그 매출이 좀 늦게 인식이 될 거다. 그래서 2분기가 뭐 이제 매수 적기다, 이제 이런 리포트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의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것 같고. 단지 이제 KC텍은 한 가지 남아있는 이제 좀 이제 남다른 호재거리랄까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파운드리 쪽의 장비 매출이 과연 잡히느냐 마느냐. 요게 이제 굉장히 큰 건입니다. 그러니까 KC텍은 아직까지 파운드리 쪽으로는 장비를 납품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KC텍이 뭐 지금 어쨌든 그 테스트를 받고 있는 장비들이 있고, 삼성전자한테 그 장비들이 파운드리 쪽으로 납품이 됐다는 소식이 들리기만 해도 아마 멀티플 상향 요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주가가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남아있다. 이렇게 보이고, 2분기가 이제 뭐, 약간 좀 실적이 좀 떨어지고, 3분기부터 DRAM 장비 때문에 실적도 나아질 거다 하는 얘기는 이미 시장에 알려진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주가에는 이제 많이 반영이 됐지 않을까 싶어서 주가는 거의 바닥권이라고 봅니다. 단지 이제 뭐 22,000원을 넘어가지고 위쪽으로 상승을 이어가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좀 숫자가 찍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분기 말 이후 이제 좀 아무래도 가겠죠. 2분기 말부터 아마 움직일 것 같아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알려져 있어서. 지금은 오히려 매수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이런 장비 업체들의 멀티플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시장이 굉장히 좋고 유동성 랠리가 될 때는 장비 업체들 멀티플이 막 15배, 17배 갑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 금리 상승기고 유동성이 떨어질 때는 장비 업체들 멀티플이 10배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없어요. KC텍이 10배 넘어가려면은 파운드리 장비가 잡혀야 돼요. 네, 현재 그거를 감안을 안 하고 본다면은 지금 KC텍의 1년 선행 PR이 7.5%이기 때문에 10배면은 30% 상승 여력이 있는 거고, 그렇게 감안을 해보면 한 25,000원, 6,000원 단위면은 벌써 10배가 됩니다. 그래서 KC텍은 한 25,000원에서 6,000원 사이, 한 25,000원 정도 목표가를 잡고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 매수는 가능해 보이고요. 25,000원 정도 올라갔을 적에까지 파운드리 쪽에 대한 장비 매출 인식이 뭐 뉴스가 안 나온다면은 일단은 뭐 비중을 좀 줄이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지난 뭐 작년, 재작년처럼 막 3만 원 넘어가고 이런 것들을 너무 바라다가는 또 박스권에 갇힐 염려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 이 장비주에 저희가 부여하던 PR을 생각해서는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조금 수정하셔가지고 현재 유동성이 메말라 있는 구간에서 아직 뭔가 가시적인 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PR의 기준이 많이 낮아진 상태네요. 여기에 맞게 이제 가격대가 설정이 됐기 때문에요. 체계적으로도 근거 있게 반등 목표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내신기술 전문가의 전략 잘 참고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조금 더 저희 시청자분들 만나볼까요? 어떤 종목 올라와 있을까요, 또? 네, 다음 종목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JWK님의 종목입니다. 종목 이름은 웹젠이고요. 29,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5%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종목에 대한 진단 부탁드린다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웹젠 NFT라는 재료로도 묶이고 메타버스 그 외에 다른 재료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인데 사실 여러 상승 요인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시장의 주목을 받지 않는 이런 와중에서 어떤 요인이 상승 요인으로 미칠지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JWK님 이 종목에 대한 전망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희 김영호 전문가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웹젠을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일단 웹젠 같은 경우에 이제 제일 유명한 게임이 뮤 온라인이라는 게임 있죠. 자, 이 뮤 온라인의 시리즈가 이제 출시가 되고 그 기대감에 이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 뮤 온라인 이외에 뭐 R2라든지 아니면 R2 아니면 메턴 이라는 이런 게임들, 그리고 샷 온라인 이런 게임들의 매출이 좀 잘 나오고 있어요. 즉 지금 잘 나와야 될 매출이 그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외에 부가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데 그게 지금 기대감에 못 미친다는 거죠. 결국에 이 웹젠이 지금 밀고 있는 이 본 게임, 뭐 예를 들면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리니지 아니면은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이제 배틀그라운드 이런 게임들이 잘 돼야 되는데 이 웹젠이 지금 밀고 있는 이런 뮤보다는 다른 부가적인 수익이 잘 나오고 있다. 그게 이제 주가를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계속 하방으로 좀 이끌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어찌됐든, 웹젠에 기대감이 없느냐? 그렇다면 절대 아닙니다. 자, 하반기부터 지금 이 뮤 온라인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동남아라든지 신규 진출을 하는 그런 모멘텀이 아직 여전히 남아 있고요. 최근에 이제 게임주들에 대한 그런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분출이 됐을 때 이 웹젠은 좀 조용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시청자분 입장에서는 좀 아쉽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나오는 게임들, 그런 웹잼 노바라든지 아니면은 웹잼 블루락 같은 그런 게임들이 또 출시 기대감이 여전히 좀 남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콘솔 게임까지 진출 예정에 있어서 이 실적들이 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전반적인 이 시황상 금리 인상 시즌입니다. 자, 금리 인상 시즌에 있어서 좀 어떻게 본다면 게임주들이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즉 그렇기 때문에 지금 29,50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셔서 좀 긴 호흡으로 좀 가실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 웹젠이라는 기업 자체를 좀 나쁘게 보는 건 아니고요. 이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된다는 이유가 제가 실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실적을 지금 보시면 자 2020년까지는 계속해서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그 기대감에 계속해서 주가는 상승을 했는데요. 자, 작년부터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실적이 계속해서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실적에 이제 하회를 하면서 영업이익이 2024년에야 다시 올라온다라는 그런 리포트 컨센서스가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요. 즉 이 주가의 좀 기다림은 2022년 그리고 2023년까지도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웹젠이라는 종목은 긴 호흡을 가지고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비중이 15%이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굳이 권유는 해드리지 않으나 만약에 이 웹젠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조금 더 가미가 된다면 이제 선택적인 입장에서 18,000원대에 한번 이 적정 주가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한번 주가에 대한 그런 탄력을 기대해 보면서 추가 매수를 좀 한번 더 진행을 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아무튼 지금 이 웹젠에 대해서 한번 더 플러스 되는 요소는 자사주 매입이 있었습니다. 자, 5월 9일에 자사주 매입이 있었는데 결국 이 자사주 매입이라고 하는 거는 이 임원진들의 그런 주가가 지금 우리 기업의 주가가 낮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쉽게 말씀드려서
매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이 웹젠에 대한 호재로 좀 작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호재 속에서 앞으로 하반기에 나오는 그런 뮤 온라인 IP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신규 그런 신작들의 그런 매출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이 웹젠을 기다려 보시라. 제가 추가 매수 만약 진행을 하신다면 18,000원에 진행을 하셔서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을 드려도 현금 여력이 있으셔야지만 또 이제 액션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잘 체크해 주시고 신작에 대한 반응이 좋아야 된다고 하네요. 모든 게임사들이 다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상황 좀 보시면서 조금 더 판단해 보실까요? 네, 웹젠 진단 도와드렸어요. 다음은 아주 뜨끈뜨끈한 날씨에 시원한 맥주 한 잔 생각이 나는데요. 저희 상사님께서 제주 맥주를 대응하고 계시다고 하셔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매수가가 3,300원대시고 비중은 10%, 오래 물려 계셨다고 합니다. 지금 너무나 오래 이 종목에 갇혀 계신 상태신 것 같은데 수익 가능할까라는 질문 주셨고요. 그 희망을 품고 또 얼마에 청산할 수 있을까라는 가격대 문의까지 함께 남겨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거래두기가 해제가 되고 나서 아마 약속대 많이 잡으실 것 같은데 수제 맥주 많이 드실까요? 제주 맥주가 그다지 반응은 없습니다. 워낙에 적자라서 그런 건지 하이트 진로도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게 드라마틱하진 않고 좀 박스권이더라고요, 전문가님. 제주 맥주가 바닥권에서 이제 탈출해서 올라올 수 있을까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제주 맥주 드셔보셨어요? 저 수제 맥주를 선호하지 않아가지고 맛있나요? 제가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네, 저는 맥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한번 마셔보고 싶거든요. 안 드셔보셨어요? 네, 근데 네. 저도 아직 못 마셔봤는데 네. 밀맥주라고 하니까 어떤 맛일까 또 한번 궁금하고. 그러네요. 네. 또 지금 보니까 이 회사가 또 마케팅 또 하네요. 제주 서핑 여행 패키지 제공 이벤트를 하네요. 제주라고, 제가 지금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제주라고 출시 기념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은 이 회사가 2019년부터 계속 매출이 늘었어요. 2019년도에 85억이다가 20년도 216억, 그리고 21년도 288억 계속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계속 적자입니다. 아마도 이제 이렇게 본다면은 광고를 지금 이제 초반이라서 홍보비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 회사가. 근데 어쨌든 매출이 늘고 있다는 것은 소비가 늘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 회사에. 어떤 순간에 이제 소비가 늘면서 광고비를 조금 이제 압축을 하기 시작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이익이 나기 시작하는 부분이 이제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처럼 이제 제주도 한번 가면은 꼭 먹어봐야지 이런 이제 생각 한번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맥주 좋아하는 사람들 한 번씩은 또 이제 먹어보니까 그럴 여지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주 맥주가 가령 이제 맥주 부분이 좀 다른 맥주 회사들하고 이제 차별성이 이제 밀맥주, 크래프트 맥주 이런 건데 그게 과연 시장에 먹힐 수 있을까?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이건 맥주 애호가로서의 감입니다, 그냥.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그 주가는 지금 1년이 지났어요. 신규 상장한 지. 그래서 이제는 오버행 이슈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좀 이제 자유로워질 만한 시기가 됐기 때문에 바닥은 잡은 것 같아요. 아마 한 3,000, 지금 딱 사신 가격대가 박스권 상단이거든요. 한 3,3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올라왔을 적에 이제 다시 한번 좀 보긴 해야 되겠지만은 단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거기서 이제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저는 한번 이 회사의 지금 매출 성장성, 외형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분이 이익이 잡히기만 하면은 이제 멀티플이 뛸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저는 조금 오래 버텨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한 4,500원 윗단까지는 중기적으로는 또 가능하지 않을까. 10%시니까 비중이 많으면은 좀 부담스럽겠지만 10% 정도면은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또 하반기 이후 내년까지를 본다면은 리오프닝은 계속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적이 숫자로 잡히게 된다면은 이제 리오프닝 주들이 한 번 더 랠리를 또 펼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한다면은 중기 목표가는 한 4,500원 정도 잡고요. 단기적으로 본다면 한 3,200원 정도 단기 목표가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이 맥주 관련주도 주류 관련주 보면서 이 가격 인상 단행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그때 주가가 반짝반짝 많이 올랐는데 결국에는 보면 다 제자리여가지고 지금 원재료 가격이 같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인상폭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더 올려야지만 수익성 개선이 가능한 건지 거기에 대한 뜨뜻미지근한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체킹해야 될까요? 저는 더 올리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부담이 좀 네, 있겠죠. 이제 부담이 예. 되고 더 올리면 오히려 좀 마이너스 요인들이 더 많을 걸로 보고 있고요. 원재료 가격이 좀 빠져야 되는데, 그게 예, 원재료 가격이 빠질 수 있는 이제 그 요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원재료의 재료가 되는 그 재료값이 빠져야 되겠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뭐냐면 공급망을 관리를 잘 해가지고 공급망 쪽에서의 물류 부담 같은 거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근데 이제 원재료 가격 자체가 빠지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전쟁 끝나야 되겠고 자력으로 뭐 이런 거 안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이제 물류 관리를 통해서 뭔가 좀 부담을 완화시키는 부분은 조금은 좀 가능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1차 3,200원, 2차 4,500원으로 네, 체킹해 주시면 되겠고요. 빨리 움직여 볼까요? 저희 코롱인더도 저희 도움을 기다리고 계신데 크크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세요. 매수가가 71,000원이시고 비중은 20%입니다. 지금 매수가 즈음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고 계시군요. 네,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가져가도 될지. 역시나 또 팔 수 있는 가격대에 대한 문의 남겨주셨는데, 신고가 대비 눌림목 깊습니다. 이 종목 신고점이 11만 원대, 지금 40%나 가격 조정 발생이 돼 있는 시점이고요. 7만 원 안 나옵니다. 현재가 68,500원대이시기 때문에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지 아닌지를 좀 판단해 주셔야겠는데요. 김영호 전문가님. 네. 일단 코오롱 인더는 제가 여전히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가지고 가셔라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받쳐주는 근거는 뭐냐? 바로 일단 첫 번째로 이 골프 의료복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나가시다가 이제 골프웨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철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왁이라고 해서 이 특히 여성을 타겟으로 하는 이 의류 브랜드, 골프 의류 브랜드를 분할을 해서 설립을 한 그런 지금 5월 달에 설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골프 의류 쪽이 계속해서 부각을 받는 이유는 이제 코로나 때 이후로 사람들이 이제 놀거리가 조금 많이 사라졌었잖아요. 근데 그 거리두기에 조금이나마 그래도 좀 완만했던 게 이제 골프장이라든지 아니면 스크린 골프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골프 인구가 굉장히 많은 증가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골프 전방 산업이 전반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코오롱 인더라는 종목 안에 이 골프 패션 사업 부분이 고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잠깐 이제 시간을 내서 보자면 골프존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코로나가 끝났지만 오히려 이제 골프에 대한 그런 수요는 점점 더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부분에 대한 성장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기존의 사업으로 본다면 이제 타이어 코드 이 부분에서 이 코오롱 인더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조금 많은 매출량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어 코드가 이미 이 주가에 대한 그런 방향을 계속해서 잡아주고, 즉 이제 과대 낙폭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잡아주고 있는 와중이었고, 거기 이제 아라미드 사업이 지금 2023년에 또 증설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 모멘텀이 지금 받쳐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아라미드라고 한다면 이런 방탄복이라든지 아니면 섬유인데 굉장히 이제 고기능 부가가치를 가진 섬유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술력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 코오롱 인더가 이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모멘텀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코오롱 인더는 이 패션 성장에 대한 그런 사업 부분의 성장성, 그리고 타이어 코드가 실적이 여전히 견조하게 나오고 있고, 2023년에 아라미드가 증설이 되면서 이 매출이 또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투심을 한번 보자면 지금 외국인이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자, 기간 같은 경우에 한 달 전체적으로 본다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매수세를 보이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기대되는 이런 매출들은 여전히 꾸준하게 증가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 지금 2022년에 올해죠, 5조가 넘어가는 그러한 우상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더 가져가 볼 수 있는 주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코오롱 인더도 계속해서 이제 진입가가 이제 71,000원
이신데 중요한 건 이제 71,000원에서부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71,000원의 어떻게 본다면 지금 변곡점이 몇 개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런 변곡점이 물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글로벌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게 이걸 돌파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코어로인으로 봤던 게 5월 4일부터 제가 이 종목을 봤어요. 그래서 5월 4일부터 이 거래량이 조금씩 발현이 되면서 거래량이 좀 더 터져주면은 이 코어로인은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1차 목표가를 84,000원 라인으로 보시고 이때부터 전고점까지 노려볼 수 있는 저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시장 자체가 지금 석유 화학 업계가 이제 턴어라운드 되기 위해서는 이 원재료 가격에 대한 그런 상승분이 좀 더 안정화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긴 호흡 가지고 가져가 보시면서 코어로인더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가 84,000원대시고 그 이상까지는 직고점을 한 번 더 본다는 건 11만 원대 라인 말씀하시는 게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뭐 10만 원대까지 보시면은 네. 욕심을 그렇게 또 크게 부리시다 보면 또 이제 긴 호흡 가져갈 네, 네. 수 있으니까요. 최종 목표는 10만 원 아래에서 한번 매도를 노려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꽤 나왔는데요. 지금 목표가가 상당히 높게 잡혔습니다.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고 왕 맞네요. 네, 골프 요거 잘 팔려가지고 매출도 잘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기대 충분히 가지고요. 네, 목표 수익률도 조금 포부 크게 잡고 기대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진단 잘 받으신 것 같고요. 다음 전화 연결 한번 가보겠습니다. 소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종목 어떤 거 오늘 봐드릴까요? 네, 동아기업이요. 가지고 계세요? 네, 매수가 얼마세요? 네, 7만 원요. 7만 원이요? 네, 비중 얼마실까요? 네, 10%입니다. 고민이 있으세요? 소장님 동아기업에 대해서? 수익 많이 네. 나오고 계시네요. 네, 네. 목표가를 어느 정도 봐야 할지. 제가 역으로 시청자님의 목표가 여쭤봐도 될까요? 얼마 기다리고 계세요? 저번 목표가를 네. 87,000원 정도였거든요. 네. 87,000원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저는 현재 가격대에서. 네, 그래서 일단 요 조금 정도? 더, 네. 알겠습니다. 들어보시고 그러면은 요거 이상까지도 가능하면은 더 땡큐니까 네, 한번 들어보시고 목표가 한번 설정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주가 잘 나갑니다. 주가 지금 굉장히 싸게 잡으신 것 같아가지고 거의 저점에서 공략 들어가셔가지고 83,200원 현재가 기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욕심 내볼까요, 신규 전문가님? 뭐 욕심을 좀 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사실 그 배터리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2024년, 2025년도가 되면은 배터리 수급난이 굉장할 거라는 리포트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리포트가 아니라 이제 외국계 리포트인데 그 정도로 지금 전기차 업황 성장에 비해서 배터리 수급은 지금 뭐 많이 되는 것 같지만 계속 여러 업체들이 배터리 만들어내고 증설도 하고 있지만은 경쟁 심화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지만 경쟁 이슈가 부각되려면 결국에는 2025년 이후나 돼야지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업황은 굉장히 좋을 거라는 뜻이고요. 동아기업만 하더라도 지금 지금 현재 PR이 20배인데 내후년 PR이 13배로 잡히니까 업황 성장이 엄청나게 지금 있을 걸로 지금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배터리 관련주들이 이제 빠져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소재 업체들 특히나 제일 가깝게는 이제 금리 인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장주의 프리미엄이 좀 덜해지니까 빠지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원재료 값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특히 이제 리튬 값이 너무 많이 오르면서 이제 수익성이 좀 악화될 거다 이런 빠졌는데 지금 리튬 인산철 가격이 스팟 가격이 꺾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고점 찍긴 또 힘들 것 같고요. 갱신하기는 힘들 것 같고 이제 빠질 것만 남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그게 빠졌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이제 이런 소재 업체들한테는 좋은 일이 아닐까 싶고요. 동아기업은 지금 현재는 바닥권 박스권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한 7만 5천 원까지 빠져도 그 가격이다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 동아기업 같은 경우 이런 소재 업체들의 가장 큰 호재는 증설입니다. 그러니까 소재 업체들이 증설을 안 하면은 그거는 매출이 외형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증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동아기업은 또 증설 모멘텀이 또 있죠. 지금 한 5톤 부분에서 한 9톤까지 늘릴 거니까 굉장히 거의 한 2배까지 늘리는 거예요. 톤이 되게 많은데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있고 또 본업이 뭐냐면은 목재 쪽이잖아요. 근데 목재가 지금 코로나 지나가면서 굉장히 잘 돼요 또.
본업 쪽에 상당히 좀 잘 됩니다. 그쪽에서 좀 받쳐주는 게 있고, 네. 그러면서 미래 성장 뭐 거의 확실하고 이러기 때문에 동아기업은 저는 조금 중기적으로 가져가도 되지 않나 싶고, 뭐 10만 원 넘어가는 게 조금 거기서 또 이제 부침이 좀 있긴 하겠지만은, 좀 들고 와보신다면은 저는 뭐 10만 원 넘어가서 다시 신고가를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한, 저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는 10만 5천 원 정도 잡으시고요. 그거 넘어간다면은 뭐 다시 신고가 도전할 수 있다 보이니까 10만 원 넘어가면 다시 한번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요.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생각하셨던 레벨 때하고 조금 다르게 목표 주가가 나왔고 10만 원도 끝이 아니라 그 이상까지 도전 가능한지는 그때 상황 봐서 다시 한번 체킹해보자 이렇게 얘기해 주시거든요. 네. 네. 목소리 네. 좀 더 힘 넣으시고요. 네, 시청자님 네. 수익도 더 빵빵하게 많이 내시고 네, 일단 축하드리고요. 수익 많이 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아기업 이 정도면 목소리에 더 힘을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진단 더 잘 받으셔가지고 빨리 안 파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수익 향유하시면서 더 부자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동아기업까지 오늘은 종목을 봐드리고요. 월 마무리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6월 한 달만 저희가 또 잘 넘기게 되면 상반기가 모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6월장을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많은 고민들 안고 출발하실 것 같거든요. 두 분의 전략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영우 전문가님 어떤 네. 준비 필요할까요? 일단은 저는 좀 테마적으로 접근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테마요? 네, 맞습니다. 물론 지금 같은 시장에서 과대낙폭주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많이 실려 있겠지만은 있죠. 네. 저는 아직도 이제 악재가 이제 시장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물론 그 악재들이 다 시장에 드러났기 때문에 악재 소멸로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시장은 그 방향성은 결국에는 이 금리 인상 시즌에 좀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 안도 랠리가 나오면은 당연히 좋은 부분이긴 하겠지만 저는 여전히 이 시장에서 우리가 수익을 취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한 점에서 일단은 제가 특징을 말씀드리면 일단 원숭이 두창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세를 굉장히 크게 발현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제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이 종목에 대한 그 역사적인 거래량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이제 이 종목이 상장을 하고 나서 한 번도 터지지 않은 그런 거래량이 나왔을 때 그 이후로 수익권을 줄 수 있는 굉장히 높은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테마들이 움직일 때 한번 역사적인 거래량이 있는 종목들은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이제 좋은 예로 미코바이오메드였고요. 이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원숭이 두창이 지금 WHO에서 처음엔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가 다시 한번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다음에 지금 넘어온 게 오늘 소아급성 간염 쪽입니다. 즉 이제 진 매트릭스가 오늘 거래량 터뜨리면서 나와줬는데 진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준수하게 나와줬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는 좀 적합한 종목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 봉쇄 해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공급망 부분이 중국 봉쇄의 부분에 있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봉쇄가 된다면 이 중국 국내 기업들, 중국에 이제 위치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 수혜를 일시적으로 좀 받을 수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제조업 지수 그 지표도 지금 좋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국 증시의 방향성에 대해서 플러스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이 이후에도 한번 그 중국에 대한 증시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한다면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한 번 더 상승을 하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 방향성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EU 러시아 석유 수입 중단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이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그 종목 중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아니면은 석유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특히 신재생 에너지 오늘 풍력 관련해서 오늘 시세가 처음으로 발현이 됐습니다. 즉 네, 태양광이 지금 한번 시세가 나왔고 풍력이 지금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한번 풍력 관련주들 좀 오늘 내일 쉬고 다음 날 때 한번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선에서 테마단에서의 공격 기회 좀 엿보고 있고요. 신기수 전문가님은요? 일단 S&P 500이 이제 전고점을 좀 넘었죠. 4,100을 넘었기 때문에 바닥 신뢰는 좀 높아진 부분은 있어요. 근데 이제 또 너무 급히 올라와서 단기 매물이 또 나올 수 있고 변동성이 심한 구간에 단기 매물 나오면 또 급락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떨어질 때 또 2%, 3%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핑계거리가 될 수 있는 게 6월 초에 또 경제지표 발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들도 이제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뭐 안심할 구간은 절대 아니다. 국내 지수는 이제 6월 상반기 FOMC 금리 인상 때까지는 어쨌든 횡보를 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고, 물론 뭐 이제 그 미국 지수하고 동조화가 되겠지만은,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지수에 바라볼 게 별로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은 좀 그 종목 장세로 봐야 되고요. 실적 컨센이 확실한 종목들의 이제 기술적인 매매, 단기 스윙 제가 요즘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특히 이제 비메모리 소재 쪽이 좋을 것 같고, 자동차 여전히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 좋을 것 같고, 애플 행사하죠. 다음 주에.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인가요? 애플 행사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개발자 대회 있는데 관련한 여러 가지 종목들이 한번 시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관심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멘텀에도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거시적으로 어떻게 또 시장 크게 보고 있는지 신기수 전문가의 전략까지 저희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두 분 진단까지 오늘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5월장을 마무리 짓는 구간에서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좀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6월장을 조금 더 수익, 내수 있는 파이팅 넘치는 한 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 명인들의 뽑기는 바로 김민주 전문가 준비하고 계세요. 네, 어떤 해안을 제시하게 될지 계속해서 경청해 주시고요. 내일 저희 투표 잘하고 오셔야 되죠. 네, 내일 쉬시고 저희는 목요일에 다시 준시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